아, 너무 춥네. 지금 몇 시야? 9시 30분이에요. 아, 아침에 너무 추워서 침낭 밖을 나올 수가 있어야지. 지금 기온이 영상 10도인데 엄살이 심하시네요. 아니야, 새벽에 더 추웠단 말이야. 게다가 텐트가 좁게 설치돼서 다리 쪽은 계속 바람 맞으면서 자고 밤새 몇 번을 깼는데. 아무튼 얼른 밥 먹고 출발해야 해요. 더 늦으면 와, 이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햇살에 눈부시게 빛나는 설산은 거대한 모습으로 이곳에 서 있는 작은 여행자 한 명을 압도해버리고 있었습니다. 파이네 그란데, 이 산에 이름을 붙인 탐험가는 분명 이 광경을 보고 그란데라는 이름 말고는 붙일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더 일찍 일어나셨으면 해가 떠오르면서 붉게 타오르는 설산을 보실 수 있으셨을 텐데. 아, 그러게. 그래도 이것만 해도 충분히 멋있잖아. 내일은 좀 일찍 일어나 보세요. 이미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대충 아침을 때우고 오늘은 트레킹 코스 서쪽에 위치한 그레이빙하를 보러 갑니다. 지도에 따르면 그레이빙하 근처의 캠핑장까지는 3시간 반이 걸립니다. 하지만 가벼운 차림으로 가니까 한 4시간 만에 갔다가 돌아오면 축지법 쓰세요? 아니 뭐 일단 목표는 그렇게 잡아보고 안되면 뭐 어쩔 수 없고, 텐트를 정리하고 배낭을 산장에 맡기기 전에 셀카 타임을 가집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풍광 앞에서 저는 어떻게든 제가 이곳에 왔었다고 증거를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냥 설산에 사진만 찍어 놓으면 이 사진은 인터넷 검색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저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으로만 남겨지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 모습과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 저에게 이 산은 파이네 그란데라는 산이 아닌 저만의 무언가가 된 느낌입니다. 이 사진은 그 무언가와 함께 찍은 사진이죠. 김춘수의 시 꽃이 생각나네요. 이 산은 비낭님의 꽃이 된 건가요? 그런가? 그럼 나는 토레스 델 파이네 꽃...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봅시다. 바람은 아직 거세지만 날씨는 정말 쾌청합니다. 이틀 전만 해도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자연이 주는 선물 앞에서 이 낙원 속을 걷는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근처에 흐르는 물가에서 물병에 물을 채워놓습니다. 무거운 짐을 챙겨야 하는 토레스 델 파이네 트레킹에서 식수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물맛도 참 좋아요. 길을 나선 지 40분 만에 로스 파토스 호수에 도착했고, 좀 더 걷자 빙하의 유빙이 떠다니는 그레이 호수가 눈에 들어옵니다. 날씨는 친절하게도 무지개도 선물해주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푸른 잎이 우거진 숲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아왔던 파타고니아의 모습은 한갈색의 끝없는 들판이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푸르른 숲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산속을 걷는 기분도 나고, 아무튼 파타고니아에도 이런 숲을 볼 수 있다니 신기하네요. 로스 파토스에서 약 1시간을 더 걷고 나서 전망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전망대는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대충 따져보니까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약 11km가량 되는 그레이 캠핑장까지의 길 중에서 4.5km를 걸어왔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내리막이라 그레이 캠핑장까지 금방 갈 수 있겠지만, 파이네 그란데 캠핑장까지 돌아가기 위해선 다시 올라가야만 하니까 아쉽지만 시간상 더는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휴, 이 저질 체력. 그래도 이미 모래노 빙하를 보고 심지어 그 위를 걸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레이 빙하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그닥 크진 않아 다행이네요. 비록 빙하에 좀 더 가까이 가지 못했지만 오른편으로 우뚝 솟은 거대한 설산과 함께 하얗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그레이 빙하의 모습을 이곳에서 보는 것도 썩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셀카 또 찍어야겠죠? 좀 멋있게 포즈를 잡아보고 싶었는데 모델이 영 시원치 않네요. 그래도 배경이 멱살 잡고 하드 캐리해준 덕분에 나름 사진 한 장 건진 것 같습니다. 멋있다. 시간이 늦었기에 대충 점심을 때우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에도 아까 지나친 숲속에서 미처 보지 못한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반구인 이곳은 가을이었기에 살짝 단풍이 든 나무들과 설산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한 폭의 동양화 같기도 한 이 모습.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무릉도원이 있다면 그건 분명 이곳일 거라고. 평화롭게 지저귀는 새들과 맑게 흐르는 시냇물 소리, 그리고 이 그림 같은 풍경 속에 서 있다면 누구라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30분만 여기 더 있고 싶네요. 에휴, 짐도 없겠다. 가벼운 차림으로 나는 듯이 내려와 다시 파이네 그란데 캠핑장에 돌아왔습니다. 마음만 같아선 쉬고 싶은데 다음 목적지인 이탈리아노 캠핑장까지 늦지 않게 가려면 바로 출발해야 합니다. 좀 일찍 일어날걸. 배낭을 다시 매니까 무겁네요. 그나저나 너무 늦은 탓에 길을 걸으면서 저와 같은 방향을 걷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마저 제 뒤에 오던 이들도 먼저 보내버리고 이쪽 방향에선 제가 꼴찌인 듯 하네요. 주구장창 반대쪽에서 오는 사람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 제 시간 안에 도착할 수는 있겠죠? 오늘 코스 두 번째 전망대는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제가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아마 지금 보시는 풍경과 비슷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스코츠버그 호수에 비치는 꾸에르노스 델 파이네의 산봉우리의 모습이 그야말로 예술이라는데 아쉽게도 바람이 거세 산봉우리가 호수에 반사되진 않았습니다. 이 뷰를 토레스 델 파이네의 최고의 뷰라고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해가 산봉우리 너머로 사라지자 산 아래로는 거대한 그림자가 이곳의 모든 풍경을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그림자 말고도 이곳의 풍경을 더욱 어둡게 내리누르는 또 하나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토레스 델 파이네 트레킹을 준비하며 국립공원 서쪽 지역에 산불로 타버린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었기에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건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훨씬 심했습니다. 전날에도 군데군데 산불에 타버린 나무들을 볼 수 있었지만 이곳은 사방으로 전부 하얗게 불태워진 나무들이 공동묘지의 하얀 십자가 무리처럼 을씨년스럽게 오랜 세월 자신이 살아왔을 그 자리에 힘겹게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미련이라도 남아있을 것처럼 말이죠. 이곳에 산불이 나버린 이유에 대해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청년이 이곳에서 취사를 하다가 불을 냈다, 담뱃불에 불이 났다 등등. 원인에 대해선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결과에 대해선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말이죠. 불이 나기 전에 이곳을 찾았더라면 그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몇 시간 전에 봤던 것 같은 푸른 숲속을 걷는 기분이었을까요? 빛이 있다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지금 보여지는 이 풍경은 흡사 전에 보았던 푸르른 숲의 그림자와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무릉도원의 그림자였던 것이죠. 따사로운 햇살이 서러울 이 그림자의 땅을 파이네 그란데 사는 그의 거대한 그림자로 가려주고 있었습니다. 파이네 그란데 캠핑장에서 3시간 10분을 걸은 끝에 이탈리아노 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래로는 시원한 계곡물이, 위로는 그림 같은 설산이, 반대편으로는 붉게 노을지는 하늘이 360도 파노라마로 반겨줍니다. 제 걸음 속도를 계산해보니까 지도에 적힌 이동시간보다 좀 더 시간이 걸리네요. 조금만 더 늦었다면 어두운 숲속을 걸을 뻔했습니다. 앞으로 오르막이 좀 더 많아지니까 시간을 좀 여유롭게 잡아서 트레킹을 계획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파타고니아라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곳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그림자를 한꺼번에 보았던 오늘의 트레킹. 내일은 트레킹 세미나에서 가장 추천하는 코스인 브리타니코 전망대를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길래 그렇게 추천하는 것일까요? 이번엔 제대로 텐트도 설치했고 따뜻한 죽으로 배도 채웠고 이제 옆으로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물을 자장가 삼아 포도주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이며 기대 속에서 비낭은 잠자리에 듭니다.